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면서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우리 청년 정치인들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인구 변호사, 항의도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젊은 정치인들 두 분하고 얘기를 하면 신납니다. 아닙니까? 왜 그래 웃으십니까? 아니, 상황이 너무 또 심각하다 보니까. 예. 네. 아니 근데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또 우리 또 애청자분들도 항상 기다립니다. 저도 오늘 토마토 오는 시간 늘 기다리기 때문에 아침에 방울토마토 먹고 왔습니다. 또 이런 정말입니다. 이거. 이런 유머는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기가 다 와닿네요. 토마토 좋습니다. 자, 먼저 이 얘기 먼저 좀 하죠. 국회 개원식 사실은 5월달에 해야 되는데 지금 늦었습니다. 뒤늦게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고요. 일정대로 예정대로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없는 개원식 87년 개헌 이후에 처음이다. 이 부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그 연장으로 저는 보이고요. 뭐 예를 들면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열중시어 명을 내려야지 원래 그 부대장이 그렇죠. 부대 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장교 아니겠습니까? 그쵸. 제가 너무 통상적으로. 당황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군을 다녀오고 안 다녀오고 문제도 아니거든요.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혼자 쩝쩝거리다가 네. 그냥 넘어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국회 개원식도 대통령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서 축하해주고 또 국민 통합을 하고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개인도 대접을 받는 자리예요. 네. 근데 본인이 대접받는 자리인 것도 모르고 어떤 사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에 꽂혀가지고 그냥 가기 싫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감을 앞세우는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을 아주 그냥 더 퇴행으로 이끌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 아닌가 그 저는 두 그렇게 가지 봅니다. 지금 큰 얘기 해주셨어요. 아주 단순한 얘기 같긴 하지만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 국가에서 두 가지 지위가 크게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국회가 다수당이 이제 야당이니까. 그렇지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그걸로 이제 부르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불편한 외교 활동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모두 싫으면. 저는 다 불편하거든요. 예. 그냥 대통령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 저도 불편해요 이런 거 보는데 서로 민망하고 불편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하기도 이사님. 네. 아니 이게 뭐 말씀 다 공감하고 그러니까 완전 기분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뭐 신나게 또 술 마시고 즐길 때는 네.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네. 막 그런 상황인데 국회의장실에서도 오죽하면은 개원 그러니까 이거 일정 전날까지 뭐 비서실이나 경호실 연락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킨다는 게 전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뭐 자기 기분에 따라서 모든 걸 좌우하는데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네. 적어도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아 그래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불신을 받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무너진 시스템 어떻게 회복하냐. 그러니까 그 시기를 좀 단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 네. 대통령이라는 저 세 글자가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갖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자예요. 거기다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종까지 지키는 그 막중한 자리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본인의 기분이 뭐 나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뭐 우리가 살면서 기분 안 나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그거 가지고서 이 공적인 역할과 공적인 책임까지 방기한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도 좀 무책임한 사람이다라는 반증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용이 그거 같아요. 특검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정상화한 뒤에 날 초대해달라 이제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게 볼 자리가 아니고 개원식에는 내가 다 정리된 다음에 초대되면 가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맨날 뭐 상권 분리, 법치주의 뭐 네. 이런 얘기 맨날 하면서 결국에는 국회에서 본인 비판하지 말아라. 나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애초에 그 행동을 똑바로 했었다면은 사실 이 정도까지 안 됐을 텐데 맨날 뭐 민주당 욕만 하고 있고 뭐 이따 네. 뒤에서 나올 주제지만 지금 또 이제 전 정부 털기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란 말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자, 근데 지금- 저는 이거 한 말씀만 네.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자꾸 이렇게 비정상을 본인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눠서 규정하는데 이게 바로 그 사이비지식인 반국가 세력 규정 짓는 거랑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니 탄핵과 특검을 말하면 그게 비정상입니까? 아니 본인은 특검 출신이고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장 큰 수혜를 보신 분이 아니 남의 탄핵은 갖다가 다 정상이고 자기를 갖다가 특검과 탄핵을 논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이런 이율배반성이 어디 있어요? 이건 정말 5살짜리 그 금쪽이들도 하지 않는 일인데 전 네. 정치적 금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은영 선생이 호출해야 됩니다. 오은영 쌤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기국회 어쨌든 시작이 됐습니다. 예산안도 심사를 해야 되고 각종 입법 과제가 지금 즐비하게 준비된 상황인데 일단은 여야 대표회담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최상병 특검법 25만 원 지원법. 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좀 여야 격돌이 팽팽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뭐 일단 그 최혜병 특권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님이 잘 이렇게 달래면서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본인의 그 상황을 이해는 하는데 이거는 뭐 본인이 얘기했던 거고 그걸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제 보니까 뭐 또 철회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한동훈 측에서. 근데 또 그 이후에 또 1시간 정도 있다가 그게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결국엔 본인이 그냥 얘기했던 걸 지키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친한 의원들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뭐만 하면 자꾸 전화 온다 그러고 이번에 네. 의료 대란 관련해서도 인요한 최고위원이 좀 얘기 좀 했다가 바로 뭐 전화 받았다는 막 댓글 같은 것도 엄청 퍼졌는데 결국에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을 의식하는 친한계 의원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 그게 본인이 얘기했던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이런 그 지난주에 또 쫄바지 사장 또 유행을 네. 시켜주셨는데 쫄바지라는 안 얘기가 맞지 나오고 아닙니까? 아니, 이제 쫄바지. 아, 신인 맞죠. 교수님. 아, 쫄바지. 네, 쫄바지. 쫄았다. 네, 쫄았다고. 네, 죄송합니다. 예. 딱 그 쫄바지 모습이 나왔잖아요. 아. 근데 이제 쫄바지 입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있죠. 아무래도 당 대표인데 예. 아, 왜 당당하게 못합니까? 아니 바지 사장 이러면 기분 되게 나빠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 쫄바지라고까지 얘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걸 네.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싶고 최근에는 쫄바지 입고 도망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백지 수표를 줬어요. 야 원하는 금액 다 써라. 아, 맞아요.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그냥 네. 내 서명 갖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근데도 사인을 못해요. 덜덜 아, 떨면서.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쫄바지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딱 두 마디로 표현하면 우왕좌왕 내지는 오합지졸이라고 저는 봐요. 아, 오합지졸입니까? 이거? 아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당 대표가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힘이 없어서 부족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만둬야죠. 근데 이제 그것도 못하면서 이두저도 아닌 태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농락하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아마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해도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지만은 국민적 당원들의 신뢰가 배제되면 무슨 힘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엄청난 정치적 위기를 이제 앞으로 맞이할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말씀대로 뭐 결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회담은 뭐 가서 뒤에 가서 한 말하고 다르고 또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경전이 조금 계속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계엄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국기문란이다라고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엄령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사례도 있었고 네. 당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거든요. 뭐 청와대 당시 이제 국힘 쪽하고 뭐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수 언론에서도 네. 무슨 음모론을 퍼뜨린다.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르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사실로 드러났고 어제 김민석 의원을 보니까 계엄법 13조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조항이 이제 국회 계엄 중에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 현행범이라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주는 걸 보면 네. 죄다 그냥 막 범죄자 만드는데 그 혈안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그런 현행법의 범위를 또 폭넓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그 지금 대통령실에서 네. 뭐 민주당 과반 넘으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기문란이라고 한동훈 대표는 그 기자 그 있는 데서 회담 중에 이제 야당 대표한테 얘기를 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것도 이례적이지만 대통령실에서도 막 순식간에 무슨 이게 그게 계담 선동하지 말라고 당대표직 걸어라고 네. 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우선은 전 계엄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문제라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논거를 못 대면서 계엄 얘기하는 거는 국기문란이다. 그러니까 논거를 갖고 와라. 논거를 갖고 와라. 그 제가 안 그래도 논거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다고요? 3개나 갖고 왔어요. 3개. 지금 실질적으로 괜찮습니까? 아니 쫄바지 벗고 예. 저는 대응하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아니 77조 헌법에 보시면 예. 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단해가지고 국가 비상 상황이 준한다. 그러면은 군을 동원하는 게 계엄이에요. 그게 계엄이죠. 그리고 쉽게 또 하나는 말하면. 경찰권도 협조를 하는데 경찰도 이상민 장관 충암고 어. 그리고 아. 군도 국방부 장관 충암고 예. 두 개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자꾸 국회가 뭐 해산 그 재적용 과반수 의결안 풀린다 이러는데 계엄 선포하면요 탱크가 국회에 들어옵니다. 네. 그분들 먼저 반국가 세력으로 다 체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예. 한동훈 대표가 충분히 이해하실 저는 지능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계엄이라는 거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십시오. 거부권, 사명권 다 자기를 위해 썼거든요. 그럼 이분은 계엄권도 자기를 위해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의 헌법을 지키고 정상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다라면 전 이런 계엄 얘기했을 때 야 2024년도에 뭔 계엄 같은 소리냐. 시대착오적이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렇지 않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이 당권 쿠데타 전과가 있어요. 네. 2022년도에 남부지법 결정문인데 네. 이게 이준석 대표 축출했을 때 결정문입니다. 네. 판사가 쓴 얘기니까 이건 믿겠죠? 예.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당시에도 선출된 당대표를 쫓아내면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판사님이 한 얘기인데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건 정당민주주의 반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도된 비상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럼 계엄도 보시죠. 국가 비상 상황에 준하면 발동하는 게 계엄이고 대통령이 판단하는데 국민들이 두려운 건 뭐냐면 비상을 의도하지 않겠느냐. 와. 의도된 비상으로 당권을 날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 조직과 경찰 조직을 장악하면 이런 일도 벌이고도 남는 사람들이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제가 이렇게 논 거 3개나 됐잖아요. 아, 근데 거의 좀 그럴싸한데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국기문란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럴싸해요.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상대방의 입을 막는 입틀막을 할 게 아니라 논쟁. 본인이 생닭 들고 생중계 좋아하지 않습니까? 생중계. 예, 우리 생닭 네. 놓고, 생닭을 튀겨가지고 놓고 저랑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 신인규 아, 위원장님 좀 말씀에 맞는 것 다 같은데. 동의하는데 저 동의해요. 하나 동의 못하는 게 있어요. 뭐죠? 판사 얘기기 때문에 믿는가. 예. 그 기억하시겠지만 예. 정진석 비서실장 예. 1심 실형 선고 나왔을 때 국힘당에서 반응이 뭐였냐면 노사모 판사다. 네. 막 신상을 털었거든요. 예. 막 열심히 조리돌림하고 예. 판사 사법부정도 열심히 합니다. 네. 그거 하나만. 네. 그거 아니 빼고는 근데 그럼 네. 뭐 재판과 입법과 행정을 다 혼자 하겠다는 얘기죠. 그걸 독재라 그래요. 국회 그러니까 독재 경향화가 이제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네. 가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대로 의도된 계엄 상황을 만들어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돼요. 성질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군 조직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회라는 역사적 아픔도 있지만은 네. 뭐 충암고가 소수다라고는 하지만 아니 소수들을 요직에 다 배치했으면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 아니 뭐 똑같죠. 병들만 충암고가 많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방첩사령관 옛날 기무사령관이고 예. 뭐 군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네, 더 잘 알죠. 아시겠지만 예. 777 사령관 대북정보 하는 데고 네. 국방부 장관 거기다가 군을 총괄하는 김용현 장관 그것도 경호처장 출신이 갔고요. 네. 거기다가 행안부 장관도 충안구 출신이 경찰을 또 관할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12.12 때, 그 12.12 전이죠. 12.6 일어났을 때, 전두환이 기무사령관이었어요. 보안사령관. 지금 방첩사령관이죠. 전두환이 정권 장악했잖아요. 별 두 모든- 개로 했습니다. 별 별 두 두 개로. 개밖에 안 네. 됐었어요. 모든 정보를 갖고 있었고, 결국은 합수부 꾸려가지고, 뭐 정권을 찬탈했던 우리 기억들을 하고 있는데, 12.12까지 났었고,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하를 아니 낼 그리고 필요가 저는요 없는 계엄이라는 게 거잖아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국민들은 불안해하시고 네.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상습적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둑 그만두라고 CCTV 달고 있는데 와서 화내면 안 되죠. 네. 본인이 그 전에 도둑질한 걸 반성하고 그쵸. 처벌을 받으셔야지. 네. CCTV 달아야 됩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리고 약간 덧붙이면 네. 그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그 무혐의 나왔다고 자꾸 그런 얘기로 실드를 치려고 하는데 결국엔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네. 그거 지금 1심 중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비밀 TF까지 꾸려가지고 이 짓을 하려고 했던 게 드러났고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실제로 작성을 했던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우전 5처장 그리고 소강원 610 부대장 이 사람들 지금 2심 중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걸 작성하고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2심 중인데 네. 이런 걸 다 빼놓고 조현천 당시에 이제 내란 예비
그 음모 이거는 무혐의 받았다고 그 얘기만 쏙 빼서 하는 거는 좀 너무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지만 그래도 본인 특검까지 받으신 상당히 민주주의를 지켰던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 특검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할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적 평가가 그러하다라는 점을 좀 반성하셔야지 뭐 지적만 나오면 괴담이다, 선전선동이다, 국기문란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 같은데 국민이 이렇게 계엄령을 오죽 걱정하면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반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반발하지 마시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좀 예방 주사 효과도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꺼진 불도 네. 다시 봐야 되는 거고 계엄이라는 거는 국가 전복 상황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사실상 내란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아픈 역사를 여러 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헌법의 제도들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아까 남부지법 결정문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분명히 의도된 비상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도 의도된 비상을 충분히 만들고도 나올 수 있다. 예컨대 뭐 국지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비상 상태를.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네. 정치로서 이걸 풀 생각이 없다라는 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 보여요. 예. 그래 놓고서 계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셔야지 자꾸 남만 탓해가지고는 전 해결될 일은 없다. 그리고 하나만 더 네. 본인이 계엄을 설사 선언해도요. 네. 저는 뭐 가능성도 낮다고 보지만 하더라도 전 따라갈 군인도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군인들도 바보가 제가 그 아니니까.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군에 또 오래 있었잖아요. 아, 네네. 이게 각급 제재가 달라요. 사령관이 있고 뭐 사단장,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이 있으면 예전 같으면 이게 통신 시설이 별로 이게 없었기 때문에 연락할 길이 별로 없고 또 군대 통신 보안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같으면 전화를 다 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우리 부대가 지금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건데 근데 그래도 경계는 해야 된다. 경계해야죠. 네. 검토하면 안 당연히 되는 거죠. 경계해야죠. 왜냐면 실제로 당시에 막 방통위 등을 동원해서 박근혜 정부 때도 네. 막 사이버 온라인상에 뭐 네. 유언비어 퍼지는 거 확산 맞아요. 막아야 된다, 뭐 통제해야 된다 식으로 얘기 다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순간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뭐 카카오톡도 예전에 네. 하루 아침에 불통이 되고 이런 거 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라 봅니다. 네. 자,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뭐 8가지 합의안 만들고 했는데 뭐 그 중에 계속 계엄이나 뭐 다른 얘기 때문에 이 합의안이 조금 퇴색될 수 있는데 그나마 의료계요 관련해서는 여야 대표가 한 목소리를 냈다. 이게 성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성과라고 봐야 됩니까? 뭐 우리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만났다는 것 자체에 네. 일단 그래도 의미를 두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의사를 늘리는 거, 네. 그리고 뭐 필수 공공 지역 의료 이거 중요하다고 예전부터 말씀해 오셨거든요. 네. 민주당 기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워낙 그 저항도 거세고 특히 무엇보다 지금 피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우려가 큰데 최근에 이조 교육부 장관 그 망언이 전 지금 친윤계 의원들도 당장 현장에서 막 난리를 칠 정도로 뭐죠? 6개월 아. 우리가 버티면 승리한다고. 이게 승리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막 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인식 자체가 지금 좀 굉장히 그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뜻을 좀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지금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결단 내려야 될 때라 봅니다. 지금 응급실 상황 정부에서는 뭐 또 대통령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죠.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저랑 느낌이 다른가요? 또 댓글하고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국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안녕하세요라고 안 하고 네. 아프지 마세요라는 그렇죠. 인사를 할 정도고요. 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한테 병원에 가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꼭 가봐야만 합니까? 아니 뉴스를 봐도 하루에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뭐 전화 인터뷰를 통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증언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니 뭐 굳이 가봐도 되겠지만은 그렇게 갈 만큼 국민들이 여유롭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팩트를 갖다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조차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못 느낍니까? 그럼 본인이 이상하다라는 걸 이젠 좀 아셔야 될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네. 무엇보다 뭐 아까 이주호 장관의 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교용 장관도 평생을 기재부 관료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에 대해서 전혀 일도 모르는 일자 무식이 자꾸 이걸 갖다가 뭐 경증 환자는 오지 말아라.
그러면 뭐 환자들 보고 다 의사 되란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오면은 요금 폭탄 때린다. 가지 말란 얘기거든요. 네.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도박이나 장난식으로 접근하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전 국민들의 이 불안과 걱정을 정부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누가 해결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부가 초래한 일이기 때문에 전 결자의 질을 당장 해야만 한다. 전 그렇게 곧 봅니다. 추석입니다. 추석이고 응급실 뭐 현황 상황까지 지금 설치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또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응급실에 응급 의사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협진할 수 있는 뒤에서 뭐 정형외과라든지 신경외과 의사들이 배치가 돼 있어야지 뭐 사고 났을 때 뒤로 네. 보내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뒤에 의사들이 없어요.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군의관을 공보위 빼가지고 지금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잘 돌아간다는 말이 이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힘 측에서는 그래도 또 실드를 친답시고 네. 하는 얘기가 참모들이 보고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참모들이 괜찮다 하니까 그리고 현장 가도 뭐 그런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금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 뉴스를 봐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면 안 되는데. 아 맞습니다. 그 응급실 가는 게 정상적인 뉴스를 좀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다 가짜 뉴스입니까 이게? 근데 저는 우리가 가짜 뉴스예요.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이게 네. 의료라고 하는 거는 거의 군사 조직 같이 아주 체계적으로 맞습니다. 움직이고 손발이 맞아도 어려운 거거든요. 왜 네. 사람을 살려야 되고 네. 가장 아프신 분들, 긴급한 분들이 오시니까. 근데 지금 전공의들 다 빠졌죠? 의료 체계가 붕괴됐어요. 여기다가는 아무리 간호법을 합의 통과시켜도요. 그 체계가 자리 잡는데도 아마 한참이 걸릴 겁니다. 몇 그리고 년이 된다라는 걸릴 겁니다. 보장도 없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의료 체계를 다 부셔버렸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책임이고 저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응급실이라는 데는요. 응급할 때 내가 응급해서 내가 피를 흘릴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가동이 돼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요. 응급실이 포화라서 제가 필요할 때 응급실이 저한테는 효능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지금 거예요. 병원이 포화가 돼가지고 아무리 환자들이 아파도 가면 돌려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래 응급실은 체계를 갖추고 환자가 언제 어느 시에 오더라도 즉시 전력으로 들어가서 치료할 수 있는 체제를 늘상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할 때 의료 시스템을 못 이용하는데 그 응급실 체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의 응급의료가 전 세계적으로 선진화돼 있었거든요. 네. 이걸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라고 봅니다. 해결이 가능할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최악으로 가는 것 같고 의사들이 뭐 쉽게 굴복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 보면 그러면 추석 지나고 계속 나빠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결국에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정부는 당장 뭐 생각 자체가 네. 뭐 이걸 뭐 승리와 뭐 패배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당이 움직이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봅니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역사에 남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개혁에 굴복한다는 완전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 대표도 근데 뭐 그 본인뿐만 아니라 뭐 그 주변의 친한계 의원들도 다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다 도려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저는- 대표가 키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폭주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공범이 될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 방통위원장 임명하면서 네. 법원에서 집행정지로 제동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 의료대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 국회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폭주하더라도 뭐 법으로서 통제를 하든지 뭐 네. 특별법을 만들든지라도 해서라도 전 국회의 시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견제해야 된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서 이게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국정의 운영자, 국정의 조종자로서의 대통령은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고 국민 생명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개혁하다가도 안 되면 포기를 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는 게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원래 만나기로 했었는데 좀 미뤘다가 일요일 날 약속을 다시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 대통령 만나기 전에 그 검찰 수사 이 대책기구 구성도 지시를 했고요. 아마 만나게 되면
수사 얘기를 좀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할 수밖에 네. 없는 게 실제로 이재명 대표님도 즉각 그 트위터에다가 입장을 네. 전하셨거든요. 이건 정권 보복이다, 그 야당 탄압이다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이혼한 딸한테 이제 실명으로 돈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막 그 조선일보에서 주로 이런 보도를 단독 보도 네. 막 계속 쏟아내더라고요. 네. 이 심지어 손자 아이패드까지 이거 압수해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 검찰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윤건영 의원이 그 바로 증거까지 공개했어요. 그 8번 네. 그 증거 내역까지 공개를 했기 때문에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심지어 그 사돈, 그러니까 그 전 사위의 이제 어머니죠. 칠순 넘은 분의 핸드폰까지도 보고 네. 심지어 그 지금 24년에 전세 계약한 거 문다혜 씨가 그것까지도 왜 본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18년도에 사위가 취업을 한 거 갖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24년 부동산 전세 계약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고 이유는 딱 하나다. 앞서 우리가 쭉 문제 제기했던 거에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네. 곧 김건희 관련한 리스크가 제대로 터지기 시작할 텐데 네. 그걸 지금 다른 데로 돌리고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좀 비슷해야 되는데 저는 법조인이지만 한번 봐도 월급 받고 이런데 이게 뇌물죄가 된다는 것도 웃기고 이게 7년인가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와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그 특수수사의 대원칙은 무너진 수사이기 때문에 예. 저는 신뢰성을 담보받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이제 경제공동체랑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전 사위까지 다 엮어보겠다 이제 이런 네. 건데 이게 대표적으로 작동했던 게 박근혜 최순실 그러니까요. 수사예요. 그러니까 예. 정유랍 최순실의 딸이 말두필 받은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걸로 봐서 포괄적 뇌물 내지는 경제공동체 논리를 써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30년 나온 거거든요. 네. 이걸 구형한 사람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한동훈 검찰이고요. 네. 그러니까 전 이 논리를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잡겠다는 건데 특수수사의 원칙에 위반되는 점 제가 지적합니다만은 네. 그 법리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십시오. 네. 동시에 김건희 여사는 경제공동체로 따지면 더 가까운 사이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럼 왜 청탁금지법만 보입니까? 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최순실 박근혜를 잡을 때는 뭐 알선수재니 특가법이니 뭐 다 갖다가 하고 네. 본인 수사할 때는 청탁금지법만 보여가지고 면죄부 주는 거냐는 아하. 이 반문을 피할 수가 없고요. 예. 방식이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금 뭐 딸과 손녀 뭐 다 지금 압수수색 전방위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김건희 여사는 안 하죠? 오히려 검사들이 가서 폰을 상납하고 출장 오거든요. 조사하라고 하죠. 출장하고 네. 상납하고 오거든요.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똑같이 저는 김건희 여사가 최은순 장모와도 같은 거를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저도 의심돼요. 같이 압수수색 해버려야죠. 근데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이런 수사, 압박 수사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거의 놀이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검찰이 전주지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수사를 엉뚱하게 하고 있는데 이 네.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박근혜 최순실 논리를 적용시키는 게 과연 검찰이 신뢰 받을 수 있겠느냐. 전 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김건희 여사 수사는 이렇게 엉망으로 아니면 대충 하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는 완전히 뭐 압수하고 난리 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완전 동의하고요. 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제가 그 네. 이명박 심리전 관련해서 관심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예. 당시에 국정원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네. 지금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른 모든 사람도 이명박 정부 때랑 똑같고 더 나아가고 심지어 국정원도 지금 열심히 활개치고 있어요. 그럼 네. 저는 이거 논두렁식의 툴을 만들려는 거다. 그때 당시에도 심리학자 동원해서 했던 게 3단계 전략이 있습니다. 네. 1단계로 권위 훼손시킨다. 2단계로 주변 사람 그러면 떠나게 되죠. 네. 3단계 고립시킨다. 이거를 계속 적용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렇게 터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털고 망신주기 하다 보면 정치인들도 뭐 중도 뭐 이런 거 고려하게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얘기 못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려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제는 안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이제 저도 쟤만 봐도 뭔가 스토리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 받았는데 그게 무슨 뇌물입니까? 그래 따지면 전 국민 다 뇌물죄 되고. 아니 이건 네. 어떻습니까? 그 뇌물로 이제 사위가 받은 월급을 문재인 대통령이 줄 돈을 면제받아서 이익으로 해서 뇌물인데 김건희 여사도 디올백을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사줬어야 사줘야죠. 되는데 네, 안에 뭐 그렇죠. 얼마가 내든 사줘야 됩니다. 자기 배우자니까. 근데 받아냈잖아요. 그걸 받았으니까 면제받았잖아요. 그 이거랑 논리는 똑같은 뇌물이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검찰이 너무나도 이중 기준을 갖다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 좀 창피한 걸 알았으면 좋겠고 네. 문재인 대통령 수사 그럼 좋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좋으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해야 되고 전주지검 검사뿐만 아니라 전체 검사들이 이 지금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부분 이거 검찰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니까 좀 자성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사당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희디 의사, 신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